지금 금 가격을 두고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묻습니다. 이미 사상 최고치인데 지금 들어가도 괜찮은가? 그러나 이 질문은 핵심을 비켜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봐야 할 것은 금 자체의 가격이 아니라 금이 오를 수밖에 없는 구조적 환경입니다. 다시 말해, 금이 비싸 보이는 이유는 금이 특별해서가 아니라 달러와 기존 금융 시스템에 대한 신뢰가 빠르게 흔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최근 글로벌 금융시장을 보면 매우 이례적인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미국이 기준금리를 인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10년물, 30년물과 같은 장기 국채 금리는 쉽게 내려오지 않고 있습니다. 정상적인 상황이라면 금리 인하는 장기 채권 금리 하락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는 시장이 단순히 금리 수준이 아니라 미국의 재정 상태와 채권의 신뢰도 자체를 의심하고 있다는 신호로 해석해야 합니다. 미국은 역사상 유례없는 재정 적자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적자의 규모보다도 이를 해결하려는 의지가 보이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단기 경기 부양을 위해 재정을 앞당겨 쓰고 통화 공급을 확대하는 정책이 반복되면서 달러의 장기적 가치는 점점 훼손되고 있습니다. 글로벌 투자자 입장에서 달러는 더 이상 무조건 안전한 자산이 아닙니다. 이 지점에서 금의 역할이 다시 부각됩니다. 금은 누군가의 부채가 아닙니다. 중앙은행의 정책, 정부의 재정 상황, 정치적 판단에 의해 찍어낼 수 있는 자산도 아닙니다. 역사적으로도 달러의 신뢰가 흔들릴 때마다 금은 항상 대안으로 선택되어 왔습니다. 이는 투기적 수요가 아니라 시스템 리스크에 대한 방어적 선택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금 가격이 가장 싸다는 말은 단순한 가격 예측이 아닙니다. 달러 가치가 구조적으로 약해지고 기존 금융 질서에 대한 신뢰가 낮아지는 환경이 계속된다면 현재의 금 가격은 훗날 상대적으로 낮은 구간으로 인식될 가능성이 큽니다. 지금의 금 투자는 단기 수익을 노리는 매매가 아니라 다가오는 금융 환경 변화에 대비하는 전략적 선택이라는 점을 먼저 이해해야 합니다. 금 가격 상승의 배경을 이해하려면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미국 국채에 대한 신뢰 붕괴입니다. 지금 글로벌 금융시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은 단순한 금리 사이클의 문제가 아닙니다. 시장은 점점 더 미국 정부가 발행한 채권 자체를 무조건 안전한 자산으로 보지 않기 시작했습니다. 일반적으로 미국이 기준금리를 인하하면 장기 국채 금리는 함께 하락합니다. 이는 미국 국채가 여전히 글로벌 자본의 최종 피난처라는 신뢰가 유지될 때 가능한 구조입니다. 그러나 최근 상황은 정반대입니다. 기준금리는 내려가는데 10년물과 30년물 국채 금리는 고점 부근에서 쉽게 내려오지 않습니다. 이 현상은 투자자들이 금리보다 더 중요한 문제, 즉 미국의 상환 능력과 재정 지속 가능성을 의심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미국의 재정 상황은 이미 경고등을 넘어섰습니다. 천문학적인 재정 적자가 매년 반복되고 있으며 이를 감당하기 위해 더 많은 국채가 발행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 채권을 소화해야 할 글로벌 자금의 태도가 달라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과거에는 미국이니까 괜찮다는 전제가 있었지만 이제는 그 전제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채권을 사는 순간 인플레이션과 달러 가치 하락이라는 이중의 리스크를 떠안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 과정에서 나타나는 또 하나의 중요한 변화는 중앙은행들의 행동입니다. 여러 국가의 중앙은행들은 달러 자산 비중을 줄이고 금 보유량을 늘리는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는 금 가격 상승의 결과라기보다 금 가격 상승을 만들어내는 원인에 가깝습니다. 시스템 내부자들이 먼저 위험을 인식하고 포지션을 바꾸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환경에서 금은 단순한 투자 자산을 넘어 달러와 국채 리스크에 대한 보험으로 기능합니다. 채권은 약속이고 통화는 신뢰 위에 서 있지만 금은 실물이며 누구의 채무도 아닙니다. 미국 국채에 대한 신뢰가 약해질수록 그 반대편에 있는 금의 매력은 구조적으로 강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지금의 금 시장을 이해하는 핵심 키워드는 금이 오를 것인가가 아니라 미국 국채와 달러에 대한 신뢰가 어디까지 흔들릴 것인가입니다. 그리고 그 질문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질수록 금은 계속 선택받을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금과 달러의 관계를 이해하지 못하면 지금의 금 가격 흐름은 단순한 변동성으로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조금만 시야를 넓혀 역사적 맥락에서 바라보면 현재의 상황은 매우 익숙한 장면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달러가 흔들릴 때마다 금은 항상 그 자리를 대신해 왔기 때문입니다. 자본주의 역사에서 금은
오랫동안 화폐 시스템의 중심에 있었습니다. 보통 19세기 초 나폴레옹 전쟁이 끝난 1815년 이후를 현대 자본주의의 출발점으로 보는데 그 시기부터 1971년까지 약 150년 이상 금은 화폐 가치의 기준이었습니다. 미국 달러 역시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달러는 금과 교환될 수 있다는 신뢰를 바탕으로 국제 통화의 지위를 유지해 왔습니다. 이 구조가 근본적으로 바뀐 사건이 바로 1971년의 닉슨 쇼크입니다. 미국은 더 이상 달러를 금으로 교환해주지 않겠다고 선언했고 세계는 근본 위제에서 완전히 이탈했습니다. 그 순간부터 달러는 실물이 아닌 신뢰에 기반한 화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신뢰가 흔들릴 때마다 금은 다시 주목받기 시작했습니다. 1970년대의 고물가 시대, 2000년대 초반의 달러 약세 국면,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의 양적 완화 국면에서도 같은 패턴이 반복되었습니다. 미국의 재정이 불안해지고 통화가 과도하게 공급되며 달러의 실질 가치가 훼손될 때마다 금은 단순한 원자재가 아니라 통화 대체 자산으로 재평가되었습니다. 중요한 점은 금이 스스로 가치를 만들어내는 자산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금은 이자를 주지 않고 현금 흐름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이 강해지는 이유는 명확합니다. 달러와 정부에 대한 신뢰가 약해질 때 금은 상대적으로 가장 정직한 자산이 되기 때문입니다. 금은 약속이 아니라 실물이고 정치적 결정으로 갑자기 가치가 바뀌지 않습니다. 지금의 금 상승 역시 새로운 현상이 아닙니다. 달러의 신뢰가 구조적으로 흔들리는 국면에서 나타나는 역사적으로 반복되어 온 흐름입니다. 과거를 보면 이런 시기는 항상 짧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 점이 바로 현재의 금 가격을 단기 고점이 아닌 장기 흐름의 일부로 봐야 하는 이유입니다. 금 투자 이야기를 하다 보면 많은 분들이 이렇게 반문합니다. 설마 미국이 그렇게까지 되겠는가? 그러나 시장은 언제나 현실보다 한 발 앞서 움직입니다. 지금 금 가격이 반응하고 있는 것은 단기 이벤트가 아니라 미국 시스템 자체에 대한 장기적 불신 시나리오입니다. 그 핵심 키워드가 바로 바나나 공화국화입니다. 바나나 공화국의 가장 큰 특징은 미래보다 현재를 우선시하는 정책입니다. 재정은 앞당겨 쓰고 문제는 통화 발행으로 덮습니다. 정치 권력이 중앙은행의 독립성을 침해하고 물가 안정이나 통화 신뢰보다 단기 경기 부양이 우선됩니다. 이런 나라들의 공통된 결말은 명확합니다. 화폐 가치는 장기적으로 하락하고 채권 신뢰도는 무너집니다. 문제는 이러한 특징들이 더 이상 신흥국의 이야기만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미국은 이미 막대한 재정 적자를 구조적으로 안고 있으며 이를 줄이기 위한 정치적 합의는 점점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중앙은행을 향한 정치적 압박이 더해진다면 통화정책은 중립성을 잃게 됩니다. 금리를 낮추고 유동성을 확대하라는 요구는 결국 달러 가치의 희석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 시나리오에서 중요한 것은 미국이 당장 무너진다가 아닙니다. 핵심은 신뢰의 속도입니다. 한 나라의 화폐는 하루아침에 휴지가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신뢰는 서서히 그리고 돌이킬 수 없게 약해집니다. 투자자들이 느끼는 불안이 누적될수록 달러와 미국 자산에 대한 프리미엄은 조금씩 사라집니다. 이 과정에서 금은 자연스럽게 선택됩니다. 바나나 공화국화의 진행 과정에서 사람들은 자산을 지키기 위해 두 가지를 원합니다. 첫째, 정부의 약속에 의존하지 않는 자산. 둘째, 통화 가치 하락에 영향을 받지 않는 자산. 이 두 조건을 동시에 만족시키는 자산은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역사적으로 그 역할을 해온 것이 바로 금입니다. 따라서 지금의 금 투자는 미국이 망한다는 극단적 베팅이 아닙니다. 오히려 미국의 신뢰가 조금씩 약해질 가능성에 대비하는 합리적인 대응입니다. 바나나 공화국이라는 표현이 불편하게 들릴 수 있지만 시장은 이미 그 가능성을 가격에 반영하기 시작했습니다. 금의 진정한 가치는 위기가 없을 때보다 위기가 동시에 겹칠 때 드러납니다. 지금 우리가 우려해야 할 시나리오는 단순한 경기 침체가 아니라 인플레이션과 성장 둔화가 함께 나타나는 스태그플레이션입니다. 이 국면에서는 기존 자산 배분 전략이 거의 작동하지 않습니다. 먼저 채권부터 보겠습니다.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면 채권은 구조적으로 가장 큰 타격을 받습니다. 과거에 발행된 낮은 금리의 채권은 새로운 고금리 채권과 비교되면서 매력이 급격히 떨어집니다. 물가가 오르는데 이자는 고정되어 있으니 실질 수익률은 마이너스로 전환됩니다. 이 시기 채권은
안전 자산이 아니라 가치가 잠식되는 자산이 됩니다. 그렇다면 주식은 어떨까요? 많은 분들이 인플레이션이 오면 주식이 방어해 줄 것이라 기대하지만 현실은 다릅니다. 금리가 오르면 기업의 자금 조달 비용이 급격히 증가합니다. 특히 부채 비중이 높은 기업, 인프라 통신, 부동산 관련 기업들은 직접적인 타격을 받습니다. 소비는 위축되고 투자도 줄어들면서 기업 이익 전망이 빠르게 악화됩니다. 이 과정에서 미국 주식이든 한국 주식이든 예외는 없습니다. 문제는 이 세 가지 자산, 즉 채권, 주식, 부동산이 동시에 흔들릴 가능성이 높다는 점입니다. 과거의 자산 배분 이론은 서로 다른 자산이 반대로 움직인다는 전제 위에 세워졌습니다. 그러나 인플레이션과 스태그플레이션이 겹치는 국면에서는 그 전제가 무너집니다. 세 개의 자산이 모두 비리비리해지는 상황이 현실화될 수 있습니다. 이때 금은 전혀 다른 움직임을 보입니다. 금은 원자재이자 실물 자산입니다. 통화 가치가 떨어질수록 금의 상대적 가치는 오히려 부각됩니다.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면 화폐의 구매력이 감소하지만 금은 그 자체로 가치를 유지합니다. 그래서 역사적으로 스태그플레이션 국면에서 금은 거의 유일하게 버팀목 역할을 해왔습니다. 중요한 점은 금이 수익을 만들어주기 때문이 아니라 다른 자산들이 동시에 실패할 때 살아남기 때문입니다. 지금의 환경에서 금을 바라보는 시각도 여기서 출발해야 합니다. 금은 공격적인 투자 수단이 아니라 무너지는 구조 속에서 자산을 지키는 최후의 방어선입니다. 시장이 진짜 위기를 맞이할 때 투자자들은 본능적으로 한 가지 질문을 던집니다. 이 자산은 누구의 약속인가? 주식은 기업의 약속이고 채권은 정부와 기업의 약속이며 통화는 국가의 신뢰에 기반한 약속입니다. 반면 금은 그 어느 누구의 약속도 아닙니다. 바로 이 차이가 위기의 끝에서 금만 살아남는 이유입니다. 금은 이자를 주지 않고 배당도 없습니다. 그래서 평온한 시기에는 비효율적인 자산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시스템 리스크가 발생하면 시장은 수익보다 존재의 안정성을 먼저 따집니다. 금융 시스템 전체가 흔들릴 때 약속 위에 세워진 자산들은 동시에 의심받기 시작합니다. 이때 투자자들은 더 이상 높은 수익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단지 사라지지 않을 자산을 원할 뿐입니다. 역사적으로 이 패턴은 반복되어 왔습니다. 통화 가치가 급격히 훼손되거나 국가 부채가 통제 불가능한 수준으로 확대될 때 사람들은 실물 자산으로 이동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금은 보관성과 교환성, 국제적 수용성을 동시에 갖춘 거의 유일한 자산입니다. 그래서 위기 상황에서 금은 단순한 원자재가 아니라 사실상의 화폐 역할을 하게 됩니다. 지금의 글로벌 환경 역시 이 흐름과 다르지 않습니다. 재정 적자, 통화 팽창, 정치적 불확실성이 동시에 누적되면서 기존 금융 질서에 대한 신뢰가 점점 약해지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금은 가격이 올라서 주목받는 것이 아니라 신뢰가 남아있는 몇 안 되는 자산이기 때문에 선택받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선택이 개인 투자자만의 행동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각국 중앙은행 역시 금 보유를 늘리고 있습니다. 이는 단기 시세 차익을 노린 투자가 아니라 외환 보유고의 구조를 바꾸는 전략적 결정입니다. 시스템 내부자들이 먼저 움직이고 있다는 사실은 현재의 금 상승이 단순한 유행이 아님을 보여줍니다. 따라서 금을 바라볼 때 얼마까지 오를까라는 질문보다 왜 지금 이 시점에 선택받고 있는가를 먼저 생각해야 합니다. 위기의 끝에서 금이 남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모든 약속이 흔들릴 때 금은 약속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많은 투자자들이 금을 바라볼 때 단일 자산으로 접근합니다. 지금 사도 될까? 이미 많이 오른 것 아닌가? 와 같은 질문이 대표적입니다. 그러나 금은 개별 투자 대상이 아니라 자산 배분 전략의 한 축으로 이해해야 합니다. 특히 지금과 같은 불확실성 국면에서는 금의 역할이 더욱 분명해집니다. 전통적인 자산 배분의 기본 전제는 서로 다른 자산이 다른 방향으로 움직인다는 것입니다. 주식이 흔들릴 때 채권이 방어해주고 채권이 약할 때는 현금이 완충 역할을 한다는 구조입니다. 하지만 인플레이션과 재정 불안이 동시에 진행되는 환경에서는 이 균형이 쉽게 깨집니다. 주식은 금리와 경기 둔화에 동시에 압박받고 채권은 물가 상승으로 실질 가치가 훼손됩니다. 이때 현금 역시 구매력 하락이라는 문제를 피할 수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금은 전혀 다른 성격을 드러냅니다. 금은 특정 국가의 통화 정책이나 금리 수준에 직접적으로 종속되지 않습니다. 또한
주식처럼 기업 실적에 의해 좌우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금은 자산 포트폴리오 안에서 상관관계가 낮은 완충 장치로 기능합니다. 시장 전체가 한 방향으로 흔들릴 때 금은 포트폴리오의 변동성을 낮추는 역할을 합니다. 자산 배분 관점에서 중요한 것은 수익률의 극대화가 아니라 생존 가능성의 확보입니다. 큰 위기 이후에도 자산을 유지할 수 있어야 다음 기회를 잡을 수 있습니다. 이 점에서 금은 공격적인 수익 자산이 아니라 포트폴리오의 구조를 지탱하는 기둥에 가깝습니다. 다른 자산들이 동시에 흔들릴 때 금이 포트폴리오 전체의 붕괴를 막아주는 역할을 해왔다는 사실은 여러 위기 국면에서 이미 증명되었습니다. 또 하나 주목해야 할 점은 금의 비중입니다. 금은 전 재산을 올인하는 자산이 아닙니다. 일정 비율로 편입될 때 가장 큰 효과를 발휘합니다. 비중이 과도하면 기회비용이 커지고 너무 적으면 위기 대응력이 약해집니다. 그래서 금은 적절한 비율로 꾸준히 유지하는 자산으로 접근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결국 자산 배분에서 금을 포함시킨다는 것은 시장을 이기겠다는 선언이 아니라 시장 변화에 살아남겠다는 선택입니다. 지금의 환경에서 금을 다시 바라봐야 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남은 질문은 하나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금을 어떻게 투자해야 하는가? 지금까지의 논의를 종합하면 답은 비교적 명확해집니다. 지금의 금 투자는 타이밍을 맞추는 단기 매매가 아니라 불확실한 금융 환경에 대비한 구조적 대응이어야 합니다. 먼저 가장 중요한 원칙은 형태입니다. 금 투자는 파생 상품이나 과도하게 복잡한 구조를 가진 상품보다 실물에 최대한 가까운 방식이 바람직합니다. 금의 역할이 수익 극대화가 아니라 신뢰 붕괴에 대한 방어라면 그 구조 역시 단순해야 합니다. 구조가 복잡해질수록 위기 상황에서 예상치 못한 리스크가 발생할 가능성도 커집니다. 한국 투자자 입장에서 현실적인 선택지는 상장 금 ETF입니다. 특히 KRX 금 시장에 연동된 실물 기반 ETF는 유동성과 투명성 측면에서 비교적 안정적인 편에 속합니다. 거래량이 충분하고 구조가 단순한 상품을 선택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반대로 환율을 인위적으로 해지한 상품은 신중해야 합니다. 환율 방향을 정확히 예측하기 어렵고 해지 비용이 장기 수익률을 잠식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금 투자의 본질은 환율 예측이 아니라 통화 가치 하락에 대한 대비라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두 번째 원칙은 비중입니다. 금은 전 재산을 몰아넣는 자산이 아닙니다. 금의 진짜 힘은 포트폴리오 안에서 작동할 때 나타납니다. 일정 비율로 꾸준히 보유하면서 다른 자산들이 흔들릴 때 전체 구조를 지탱해주는 역할을 기대해야 합니다. 가격이 오를 때마다 사고 떨어질 때마다 파는 방식은 금의 장점을 스스로 훼손하는 행동입니다. 세 번째는 시간입니다. 금은 단기간에 결론이 나는 자산이 아닙니다. 지금의 환경이 하루아침에 바뀌지 않는 것처럼 금의 역할 역시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평가해야 합니다. 재정 적자, 통합 팽창, 정치적 불확실성은 단기간에 해소되기 어려운 문제입니다. 이 흐름이 유지되는 한 금은 계속해서 선택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마지막으로 분명히 하고 싶은 점이 있습니다. 지금 금을 사는 이유는 금이 좋아서가 아닙니다. 달러와 국채, 그리고 기존 금융 질서에 대한 신뢰가 흔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금은 원인이 아니라 결과입니다. 시장이 금을 선택하는 이유를 이해한다면 현재의 금 가격은 더 이상 두려운 숫자가 아닐 것입니다. 지금의 금 투자는 미래를 맞히는 게임이 아니라 불확실한 미래를 견디기 위한 준비입니다. 이 점을 이해한다면 오늘이 가장 싸다는 말의 의미도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수 있을 것입니다.